자, 이번 시간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보시게 될 텐데, 요거, 지금 8년 동안 12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2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지적 공부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정말 무조건 다 맞춰야 돼. 2문제 다 맞춰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검토하게 되면 먼저 체계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중간에 토지 대장하고요, 임야 대장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목 28개 중에서 지목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 대장이라는 토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요. 이게 기본 구조. 한편 임야 대장이 있으면은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게 경계 혹은 좌표가 될 수 있는데, 임야도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된 지역, 소위 이름하여 소축적 지역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는 없고요, 경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 있을 때는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세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는 임야 대장, 임야도이거나 토지 대장, 지적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수 몇 개를 따지게 되면 요거부터 가볼까요? 임야 대장이 있으면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적 측량할 때 아까 전자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서 임야도 위에 스캔으로 올려서 면적을 측량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한편 진짜 토지 대장이 있으면 지적도가 있게 되는데, 기본 측량은 뭘 가지고 지적도를 갖고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 그런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비치가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바로 좌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면적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지적도가 있을 때는요, 경우의 수가 지금 이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혹시 거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뭐까지 바로 좌표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 가고요. 한편 토지가요, 단독 소유일 때는 자, 이렇게 임야 대장, 임야도, 그다음에 토지 대장, 지적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토지가 공동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 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소위 공유지 연명부 혹은 사연에 따라서 또 하나가 지금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의미는 이런 식이야. 어떤 토지가 나대지야, 건물이 없는데 공유관계일 때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지적 공부를 가리켜서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지목 임야인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임야 대장 외에 뭐가 추가적으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 공부를 떼보게 되면요, 임야 대장 발급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공유지 연명부도 같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C에서 출력을 할 때는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공유관계이다. 경우수를 따져야 돼요. 해서 나대지가 공유관계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지적소관청에 추가적으로 장부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몇 명인지, 각 소유자가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공시한다?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유이긴 한데
아파트, 상가, 건물처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이 돼서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 이걸 나중에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집합건물법이라든가 혹은 등기법에서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토지 중에 아파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토지 중에 16,546제곱미터 분의 12.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지권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바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통적인 요소가 공유관계일 때만 작성합니다. 만약에 단독 소유일 때는 공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가 된 원인 자체가 단순하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공유관계일 때, 건물이 없을 때는 바로 공유지연명부, 건물이 있어서 공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자, 임야 대장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험과는 별 문제는 관련이 없는데, 이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목 임야인 토지가 공유관계이게 되면은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도 작성한다. 근데 임야에다가 집합건물을 지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지권 등록부는 빼버렸어요. 자,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지적도라는 것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유관계이게 되면, 나대지면서 공유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 자, 집합건물이 있어서 공유관계가 되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자, 나중에 이제 논의할 주제 중 하나인데요. 지적도의 경우에 따라서 거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적도가 있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없는 지역과 달리 추가적으로 지적도에다가 거리라고 해서 지적도가 있고요. 두 개 점을 찍어서요. 거리가 예를 들어 3cm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경우, 이건 뭐라고요? 의미상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만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공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걸 대장이란 용어를 씁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리켜서 바로 그냥 지적도 등 이런 식으로 지도라고 얘기할 테고요. 그 외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를 묶어서 부를 때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요. 다만 일정하게 소유권 같은 내용도 어떻다 공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를 주로 표시한다? 바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표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자,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도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되고, 지적 공부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일부 공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지적 공부의 기본 틀이에요. 자, 이제 실제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표시 항목에 뭐가 있었죠? 소재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의 등록할 사항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색깔 입혀져 있는 거 사실 두 개밖에 의미가 없어요.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예, 두 개 외우시면 모든 문제 다 풉니다. 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 되는 것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럼 딴 거 봐서는 안 돼.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나오겠죠. 50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면적은 다른 걸 봐서는 안 나온다고요. 면적을 보고 싶으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그런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면은 50제곱미터라는 면적 외에 추가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 불렀었고, 자, 이런 논리구조죠. 어떤 토지가 50제곱미터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50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합병을 해서 50이 됐는지 분할을 해서 50이 됐는지 이런 내용이 바로 뭐가 된다?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제곱미터의 역사, 왜 50제곱미터인지를 보여주는 것.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공시한다. 살 하나 붙여볼까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면적 나오면 뭐라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별 공시지가 등을 공시하는 게 뭐가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외 쟁점으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자, 우리 등기부에 가면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자, 몇 제곱미터다, 몇 번지다, 이런 내용이 공시가 되듯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도 뭐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파트, 확인 설명서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토지대장과 등기부, 토지등기부에 중복되는 표현,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 왜? 등기부, 소유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지금 지적 소관청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먼저 가거든요. 등기소에 먼저 가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뭐부터 먼저 반영된다? 등기부가 먼저 반영되니까 두 개의 내용이 혹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토지가 합병이 돼서 50에서 80제곱미터로 바뀌었는데 미처 아직 등기소에 이게 입력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는 뭐 50이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토지 대장에 8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면적을 설명할 때는 뭘 중심으로? 토지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정리합니다.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공시하는 항목 뭐가 있다고요?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건 몰라도 면적과 이동 사유만은 외우셔야 돼. 이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제발 이걸 다 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마십시오. 못 외웁니다. 시험 문제는 맞춰야 돼. 그래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그 외에 잡다한 얘기로서 가격 이런 것도 뭘 통해서 토지 대장을 통해서 공시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쟁점으로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도 어떻다고요? 소유권, 소유자, 성명,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경, 원인, 일자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살 붙여갈 것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개념과 대지권, 등록부라는 개념을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해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자, 나대지고 여러 명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자, 포인트 하나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가 된다? 공유지, 연명부. 물론 출제를 할 때는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도 소유권 지분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도 소유권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요,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비율하고요, 대지권자 비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집합 건물, 아파트를 지어 올리거나 상가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이게 상가 건물에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갈 때
그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전세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경우, 이걸 우리가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건물을 지어 올릴 때는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은 소유권 지분과 대지권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거의 똑같다. 현실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편, 자, 집합 건물이니까 건물의 표시와 명칭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건물의 명칭, 행복 아파트. 그 다음에, 자, 건물의, 자, 표시라고 해서 101동, 뭐 이런 식의 개념. 이런 게 바로 명칭과 건물 표시. 건물의 명칭과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자, 가십시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뭐가 된다고요? 면적과 이동 사유, 가격 등 그 외 소유권도 표시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은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소유자가 한 명이면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권은 필요가 없는데, 자, 나대지인데 공유관계라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작성을 하면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에 대해서 집합 건물 등이 존재해서 이 토지의 공유관계가 성립되게 되면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외에 건물의 명칭 표시도 지금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자, 단순히 갑시다. 이동사유, 면적. 이게 출제 포인트. 한편 소유권도 표시를 하는데 공유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공유지 연명부는 중요치가 않아. 어차피 문제 구성할 때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를 비교하니까 대지권 비율이라든가 건물의 표시 명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물론 소유권 지분 알아야 돼요. 공통적인 요소니까. 그런데 출제할 때는 결국은 소유권, 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에서, 이렇게 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대장이라고 표시를 하게, 대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거 외우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를 삼아야 되는 게 뭐냐? 도면의 등록상이라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도면의 등록상. 대가리 따서 외우십니다. 재축, 색지경, 끝 해서 재축, 색지경. 머리 글자 따는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나오니까 재축, 색지경. 일단은 도면에 등록할 상이 뭐라고요? 재축, 색지경. 자, 도면의 등록상,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상이 뭐라고요? 재축, 색지경. 무슨 얘기냐면 임야도나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범계 3동 이런 식으로, 자, 5번,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계 3동의 5번째 지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제명이라고, 제목을 얘기할 때 제명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축척도 표시를 해줍니다. 500분의 600분의 이런 식으로 축척도 표시가 돼요. 제명 그리고 축척이라고 하는 거 해서 500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색인도라고 하는 거, 색인이 뭐죠? 찾아보기죠. 요즘엔 용어를 찾아보기 이런 식의 용어로 쓰고, 요즘 교재는 그런 거 많이 안 나오는데 특히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재 대부분은 색인이라는 항목이 교재 제일 뒤에, 그 수험서 제일 뒤에 교재 하여튼 제일 뒤에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인,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게 주로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이게 색인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 표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자, 26,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지적도의 축척은 5번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지적도의 축척이 5번인데 오른쪽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26번을 봐라. 왼쪽을 보려면 뭘 봐라? 15번을 봐라. 밑에 쪽을 보려면 9번을 봐라. 사람들 지적도 보다 궁금할 수 있잖아. 밑에 쪽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기 하라고 바로 색인도,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지적도의 번호가 되게 됩니다. 색인도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재축, 제명, 축척, 색인도까지 외우셨어. 그 다음에 치. 제일 중요한 게 치야, 치. 봐봐. 여기 다른 거 빼버리고 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위치, 수치, 위치 나와 있죠.
치치치 이걸로 끝난다고. 시험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치치치야. 제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출제할 때 이슈 삼는 건 치치치. 제축 색치까지 보셨습니다. 마지막 경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 앞에서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 부호로 표기하게 되는데 천원차장, 하천은 천으로, 유원전 원으로, 주차장은 차로, 공장 용전은 다 장으로 표기한다 해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치치치라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요 치치치만 알면 다 외워 풀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완벽하게 구성하려면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된 항목 제축 색치경이라고 해서 제명과 축척과 색인도 그 다음에 자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가 된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등록상이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지적도 임야도 앞에 뭐가 있다? 대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특히 지적도 같은 경우 뭐가 있을 수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한번 보셨어?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에다가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추가로 표기를 해줘라 해서 지금 다시 보십시다. 다시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면적과 이동 사유, 외 소유자 등이 표시가 된다. 한편 공유지역 명부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자 등록부는 소유권 지분 외에 대지권 비율과 명칭과 자 표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면에 등록할 상 제축 색치경이라고 불렀었고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거 축척은 경우에서 지적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총 7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축척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추가적으로 어떻다?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으면은 제축 색치경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아주 세밀하게 좌표까지 추가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이라고 전제가 되면 이 지적도 경계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표시를 해줄 것. 지난번에 높이도 나오고 너비도 나오고 별소리 다 나옵니다. 거리라고 하는 거,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어떻다? 표시를 해줄 것. 다시 가볼까요? 자, 지금 도면에 일반적 등록상으로서 제명과 축척, 그리고 색임도라고 하는 거, 치치치라고 하는 거, 경계, 제축, 색치경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이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라고 한다면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을 측정한다. 그걸 이름하여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도가 표시된 지역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어떻다?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시해 주되 이때 이 지적도를 가지고는 어떻다? 측량을 할 수가 없고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좌표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을 측정한다. 그럼 이제 어떤 지적도가 있어요. 제명 있을 테고요. 축척도 표시가 됐을 테고 색임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도 표시가 되어 있겠죠. 각 토지별로 경계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라면 이 두 개 경계점 간의 거리, 12cm 이런 식으로 거리도 어떻다?
표시가 되게 된다. 근데 이 지적도를 가지고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정을 할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 경고 문구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제축 색치경이 소위 도면의 등록상이 되게 될 텐데, 자, 가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아까 지적도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제목, 제명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축척이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이 제명 끝에 그 괄호 열고 좌표라고 표시를 해두고 그 하단부 도각선 아래쪽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줘라. 자, 그럼 가십시다. 만약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하지 아니한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지적도 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좌표, 동경, 북 이런 좌표가 따로 비치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적도를 가지고는 어떤 면적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명 바로 옆에다가 좌표라고 써줘야 된다. 그래서 야야야야 스캐너 올리지 마. 이건 측량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일단 제목 제일 앞에 보이니까 여기다가 좌표라고 써주실 것. 그리고 나서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지도 외곽선 아래쪽에다가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도면의 등록상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장의 등록상, 면적과 이동 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출발점이었었죠. 공유지연명부, 소유권자 비율 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비율의 대지권 지역 표시,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과 표시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자, 지금 도면의 등록상 제축 색치경이라고 해서 지적도 임야도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제명, 축척,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색인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 토지의 몇 번지 경계도 표시해 주고요. 이때 지목을 표기할 때 천원차장은 이음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면적 측정할 때도 이 지적도를 활용해서 전자면적 측정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지적도가 있는 지역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두 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더 이상 이 지적도는 측량 용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두 개를 표시해준다. 자, 지도 외곽선 오른쪽 하단부에 이 지적도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되고, 모르고 올릴까봐 제명 바로 옆에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해서 자, 제축 색치경에 추가적으로 다 거리라고 하는 거. 거리가 있으면은 지적도 중간에 거리가 있게 되면 제명 옆에는 좌표라고 표시가 되고 하단부에는 이 지적도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 보겠고요. 이게 별게 없어. 그냥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몇 번 외우면, 특히 이제 문제 풀어다 보면 이게 뭐 이런 걸 돈 내고 배웠나, 괜히 학원 다녔네, 이 생각이 한 2달 지나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달, 4달, 대종수달 되면 몸도 힘든데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며칠 쉬다 보면 들어 눕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에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축 색
색지경이라고 해서 저는 매일같이 학원 오기 싫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진짜 학원 가기 싫다. 이렇게. 엄마는 자꾸 학원 가라고 지랄이다 이렇게. 그래서 쭉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학원 강사의 고백이었어요. 가기 싫은데 돈 벌어라고 엄마가 학원 자꾸 가라. 나는 애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와, 이건 학원 강사를 해보면은 그 절절한 문구 하나하나가 이게 진짜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재축, 색지경, 좌표, 거리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바로 도면의 등록사항이 되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는요. 대장과 도면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쁜 새끼야 이거. 새끼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랑도 헷갈리게 만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경계점을 좌표,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딱 써놨어.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끔 누가 보여달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 보긴 뭘 봐. 뒤져. 그래갖고 토지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경계점이 수십 개가 나온다고. 직사형 토지가 없잖아, 거의. 삐뚤빼뚤하게 막 돼 있다고. 그래서 A, B, C, D, E, F, G, H. 더럽게 경계점이 많아. 그래서 A 해갖고 쫙 숫자가 한 10몇 개가 나와. 그래서 본 결론은 괜히 봤다, 이게. 아니, 우리가 38선은 어쩌고, 저기, 울릉도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그건 큰 섬, 말도 못하게 큰 토지를 갖고, 동경,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토지를 동경, 북위로 표시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숫자가 길겠어, 뒤에. 아니, 38선, 38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38도, 빠빠빠빠 해갖고, 한 숫자 20개 나온다고.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실제는 그렇다고. 근데 시험에는 숫자 겁나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좌, 호, 호, 호 끝났습니다. 좌, 호, 호, 호 끝났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뭐라고요? 좌표. 그리고 호, 호, 호. 아까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뭐 있었죠? 재축, 색지경.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치치치. 치치치가 뭐가 된다? 바로 도면에 등록할 사항. 호호호가 뭐가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그래서 한번 볼까요? 도면은요, 쉘에 죽여도 호자 돌림이 없습니다. 호자라는 표현이 없다고요. 치치치 다 끝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치치치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호호호 이렇게 끝난다고요. 좌표와 호호호. 호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디에? 도면은 절대로 호자 돌림이 없어요. 좌, 호, 호, 호.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 그리고 아까 우리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지적도의 제명 옆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도의 외곽선, 도곽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곽선 하단부에는 뭐라고?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해라.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좌표를 통해서 경계 그리고 면적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경계복원이라고 하나 나중에 경계복원 측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경계를 복원할 때도 좌표를 통해서 다 복원을 한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지적도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 좌표가 훨씬 엄밀하니까. 우리가 이걸 지적도 임야도를 도해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좌표는 아까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봐봐. 지적도에 제명 옆에 좌표라고 적고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걸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수치라고 적고 이따구로 출제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좌표라고 적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정보법이 뭐가 문제냐면 내용이 별게 없어요.
내용이 별게 없고 무려 12문제나 출제가 돼요. 보통 제가 보기에 공간정보법은요. 거의 9문제, 8문제는 맞춰야 돼요. 무조건. 왜?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엄청 많이 맞춰야 돼, 이 문제는요. 대신 아까 보신 것처럼 토시, 지목할 때 제일 뒤에 살짝 바꿔치기.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리에다가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토시 바꿔치기.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주제들 중에 뭐 지체 없이 이런 것들을 갖고 막 답을 구성을 해. 근데 절대적인 양 자체가 작으니까 쉽다고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자, 대장의 등록사항, 그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 면적과 이동사유, 소유권 등을 공시를 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공유관계이면 공유지 연명고, 소유권 지분이 표시가 되고요. 집합 건물 등이 존재해서 공유관계가 되면 대주권 등록부라고 해서 대주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지분, 그리고 건물의 표시 명칭 등이 공시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 제명과 축적과 색인도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도면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문제의 도면 중에 지적도 중에서 혹시 자 무엇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일 때는 추가적으로 지적도 중간에다가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제명 옆에다가는 좌표라고 표시해주고 지도의 외곽선 밑에다가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줄 것. 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 쓸모있는 건 뭐라고요? 좌표.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면적도 결정하고 경계도 결정하기 때문에 지적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면적도 경계도 뭘 통해서 좌표를 통해서 특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뒤에 있던 지적도는 별 쌀뜨기 없는 지적도가 된다. 이 정도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지문 보시고 나머지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